안녕하십니까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17일 밤 11시 반을 지난 시간입니다. 네,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네, 지난주 14, 15일 이틀에 걸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 대회죠. 경제학 학술 대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대회 1,500명의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제 발표한 모든 경제학자들이 일제히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해서 전부 낙제점이다. 정책 나쁜 방향, 경제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14, 15일 성균관대에서 이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이틀에 걸쳐서 주제 발표와 그리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첫날 이 주제 발표는 최인 그리고 이윤수라는 서강대 경제학 교수 공동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신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의 실증적 평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그 요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애당초 그 제시했던 목표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달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이후에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일제히 다 악화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두 정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소비, 그리고 투자, 생산성, 고용 등의 분야별로 이 두 정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GDP 성장률 0.1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유의한 성장률 하락이 있었다. 자, 고용이야 그동안 워낙에 취업자 수가 한 평균 30만 명 나오던 취업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지고, 지난 1월에는 19,000명 겨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안 좋은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취업자 수 증가율, 임금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을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 모두 2%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에서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것은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을 더 악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투자는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요. 5.14%포인트 정도 투자가 감소를 해서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도 나쁘지만 이 미래의 성장까지 굉장히 암울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이 되었다. 잠재적 성장률도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설비 투자의 급격한 감소, 또 고용 감소, 총 요소 생산성 감소 등으로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성장률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마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러한 결과를 발표를 해서 참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가지 지표 가운데 한두 가지 좋은 지표가 있으면 그 한두 가지 좋은 지표를 가지고 우리 경제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의 변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 심리는 나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소비는 좋다라고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소비가 0.46% 늘었는데, 이것도 내수 내수 소비,
어떤 내수의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 소비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수 소비는 쪼그라들었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 두 교수는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해왔죠. 뭐 수출은 좋지 않느냐. 수출 실적은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경제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폭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 수출 상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고용, 그렇게 좋지 않았던 고용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뭐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 예,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고용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에서 그동안 뭐 언론의 어떤 경제 실패 프레임 탓으로 이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자꾸 나쁘다고 언론이 저렇게 선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경제학자들의 분석 결과 아주 나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날에도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 두 번째 발표에는 구체적인 그 정부 정책, 최저임금 인상, 혁신 성장, 그 정책 등에 대한 어떤 평가,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 날 주제 발표는 안충영 중앙대 석좌 교수, 전 동반성장위원장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이제 주제 발표를 했는데 주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기록적인 인상은 실업과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의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인상에 그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집약적인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 균형 임금을 왜곡했다. 최저임금을 2018년 16.4% 그리고 올해 10.9% 올렸는데 자영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한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주는 사람과 찾는 사람의 수급을 어긋나게 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실제 지난달 실업자 수 122만 4천 명, 정말 19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 교수는 그간 정부가 집행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이 혁신 성장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정부 보조금으로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 외에는 뭐 실체가 없다라는 이러한 아주 냉정한 이렇게 진단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른 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부터 18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숙박 음식점업의 고용을 아주 감소시켰고 또 2018년 들어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의 고용을 감소시켰다. 예.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5일 일하던 것을 3일로 일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미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는 언론 탓을 하고 있지만 언론들이 제대로 지적을 해온 거죠. 그것을 지금 어떤 이론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뒷받침한 그 분석 결과가 처음 나왔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옳은 방향이다. 가던 길을 가겠다. 최저임금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우습게도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에. 문 대통령 이용마라는 MBC 기자 병문안이 이렇게 투병 중인 이용마 MBC 기자를 병문안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고하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뭐지라고 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최근 뭐 암투병 중인 기자를 병문안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용마란 MBC 기자, 뭐 해직 기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아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병을 다녀가신 것을 아주 감사하다라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맙기 그지없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나옵니다. 자, 이 기자는 이렇게 썼네요. 대통령은 얼마 전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직접 답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이용마라는 기자가 지난 13일 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뭔가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해달라.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국민대표단 제도를 더 활성화해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변화, 이거에 대해서 뭐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 같아서 무한한 신뢰가 간다 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글쎄 듣지 않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의견 청취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있죠. 저는 거짓말, 그리고 선동, 그리고 뻔뻔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손혜원 의원 사건에 있어서도 대표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경제정책,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입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작년부터 정말 유사일에 겪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정말 IMF 이후에 최대의 고용 참사, 이런 경제 지표 악화에 있어서도 계속 많은 거짓된 변명을 해왔죠. 그러면서 뻔뻔한 변명을 해왔습니다. 우리 경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제 없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통계를 끌어다 와서 이렇게 많이 변명을 했습니다. 뭐 인구 감소 탓이다, 전 정부 탓이다, 날씨 탓이다, 자동화 탓이다, 뭐 경제 실패 프레임 탓이다, 수구 보수 세력들의 어떤 경제 실패 프레임 탓이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 그리고 좋지 않은 경제를 좋다라고 우기는 뻔뻔함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지적에는 귀를 닫고 이런 식의 의견 청취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사들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난 13일 고용동향, 1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지표들이 다 나타났죠. 19년 만에 실업자 수 120만 명이 넘는 최악의 지표, 실업률, 취업자 수 모두 나빴는데, 그날 방송사들 메인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어떻게 했느냐, TV조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앞부분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SBS, KBS는 거의 후반부에 이 뉴스를 다뤘고, MBC랑 KBS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고 있고, 이 좋지 않은 경제에 대한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고, 거기에 편승한 언론들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이런 공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글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속 옳은 지적들, 그리고 사실을 계속 말해야 되지 않느냐,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